자, 이번에는 여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당 내 상황이 하루빨리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여당에서는 결국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인 상임정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는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이준석 대표 SNS 글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비난하는지 여러분 한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7월 29일에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 2일에 표결을 합니다.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 죽었는데 안 죽은 거죠.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가 나옵니다. 절대 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됩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배현진 최고위원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대표대행이란 말은 쓰지 말아야겠죠.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또 질문하는 기자를 쏘아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 안에서 어떤 논의도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건지. 대변인께서 다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찬에서는 어떤 말씀 나누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그 사퇴 의사를 표시한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거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은데요. 이미 그 부분도 다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 그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게 당원 개정하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앞서서 직무대행 사퇴하신다고 했는데 직무대행 그대로 그러면 일단은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은 어떤 부분 모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었나요? 대변인 쪽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앞으로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모든 건 대변인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준석 대표의 비판 사퇴한다고 하더니 오늘 최고위원회엔 왜 참석했느냐는 취지의 비판에 대해서 배현진 최고위원에게도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겠죠. 배현진 최고위원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참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퇴 의사. 지금 저희가 당의 비상 상황으로 상정하고 어제 당론 채택에 따라서 이를테면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원내대표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유지하고 말고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께 한번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퇴를 사용은 저는 이미 밝혔고요. 또 이 사항은 오늘 자리를 요청하신 원내대표실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퇴 의사를 표명한 두 분의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에 참석하는 게 위장 사퇴 쇼다 이렇게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최고위원회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를 해야지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도 그런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고위원들께 좀 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좀 보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김소섭 위원장님 요즘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간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비판한 저 대목은 좀 아프지 않을까요? 사실은. 아프죠. 굉장히 아프고요. 지금 박형수 대변인 말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 뭐 최고위원회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대위를 띄우는 목적 자체가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박형수 대변인의 말은 비대위를 띄우는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 요즘에 우리 지도부의 이 행보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당원 당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회의하게 됩니다. 전국위원회 소집하는 게 당원 당규 바꾸겠다고 또 소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당원 당규로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전국위를 열어서 당원 당규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4.7 재보궐선거에 그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규정을 어기고 이른바 떼법을 통해서 후보를 낸 민주당과 뭐가 다르다고 저희가 그때도 주장할 수 당원 있겠습니까? 당규 바꿨죠, 민주당도. 그렇죠. 예. 말 그대로 당원 당규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사람 수를 많이 모아서 바꾸자 해서 바꿔서 결국 후보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대선에도 패배까지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는 최고위원 자리를 가지게 되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그러면 사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저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가지는 무게를 저는 좀 최고위원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자리죠. 그렇죠? 그렇죠. 누가 그럼요. 지명한 최고위원도 있습니다만 네, 그럼요. 그 무게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도 한마디를 던졌는데 저는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가 고개가 좀 끄덕여진 대목이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아프겠더라고요. 계속 그 홍준표 대구시장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직 내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저도 뭐 그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소위 그 여당의 지도부 해체까지 이른 상황에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대단히 많죠. 많고 본인이 그걸 촉발시킨 측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를 유지하면 그 문제를 촉발한 사람은 자리를 유지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리를 내놓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면 그 비대위 가면서 비대위 그 출범까지 의결해놓고 본인도 원내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더 깔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친윤계에서 다음 원내대표도 그 지금 다음 그 원내 지도부도 그 사퇴를 한다면 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지금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데 친윤계에서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대체할 만한 삼성급 이상의 중진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뜻 권성동 원내대표 보고 이제 사퇴해라 하는 소위 당의 주류의 목소리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민성기 위원 설명 드리니까 그 부분에서 역설적인 거죠. 모순이고. 이 모든 상황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는데 더군다나 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공개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작 원내대표직을 한다고 한다면 비대위에서도 당연히 비대위원 또 들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원내대표니까? 그럼 거기에서도 또 상당히 힘 있는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모습이 조금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유발하고 그 비상 상황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시고 그 위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원내대표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모양 자체가 굉장히 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당원 당규상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것이 상임전국위에서 해석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전국위에서 그냥 룰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전국위를 열어서 모든 당원들의 뜻이 그러하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당원 당규가 그렇게 우리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의 헌법이고 당의 법률인데 그것이 지금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갑자기 전국위를 열어서 전국위를 여는 것도 사실은 당원 당규상 그렇게 말끔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턱턱턱 모든 절차가 걸리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비판은 안 할지 아니면 대응을 안 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는 항상 이 당무는 늘 반발을 가져오게 되고 역풍을 맞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아까 홍준표 시장 SNS 다시 한번 보면 말이죠.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꼼수를 쓰느냐. 이 모든 것이 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까지 혼란으로 밀어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겠습니까? 아마 이 마지막 문장에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해서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가겠다. 비상대책위원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길을 봉쇄하는 것이다. 뭐 그런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이 국민의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뭐 보태신 말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예, 뭐 한마디의 관전평을 좀 드린다면 참 지도부를 교체하고자 당을 위기의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과연 집권 여당의 모습 또 대통령을 만들어낸 정당이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이런 모습으로 국민 앞에 보여준다는 게 정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취임 100일을 이제 불과 한 보름여 정도 보름 정도 남았겠죠.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어수선하고 혼란한 집권 여당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빠르게 이 당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를 복귀를 막겠다고 지금 이런 모든 무리수를 두어가는 것이 과연 집권 여당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고민들을 좀 깊게 하시는 게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뭐 권성동 원내대표와 서병수 전국위원장이 만나서 오찬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일단 비대위원장은 아직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전국위원회 날짜 뭐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도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어대명,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확대명이다. 호남에서는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 발언 여러분께 간략하게 전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앞뒤 맥락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당원들이 당의 의사표현을 할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 개인 문자번호,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거기다 막 보내는 거예요. 그 당의 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 있으면 거기다 욕할 수 있게 비난할 수 있게 하는 칸을 만든 다음에 오늘의 가장 많이 비난받은 국회의원 땡땡땡 물론이죠. 2주에 가장 많은 항의 문자 받은 누구 이달에 땡땡땡 이런 거 한번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식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이 가능한 당원 국민들이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공간 청원도 할 수 있고 일정 수가 넘어가면 당 지도부가 공식 답변을 해라. 당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뭔 당원 투표 뭐 그리 어렵게 해요. 그냥 여기다 또 찬반 쫙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통 기구를 확실하게 만들자. 자,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비판하고 나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과 반대 의견 내놓는 소신을 숫자로 겁박하고자 하는 의도다. 박용진. 당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문제고 의원들이 눈치 보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강훈식.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해명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자고 이야기를 조금만 삐끗하면 침소봉대해서 본질과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 요즘 말하기 불편하고 힘들다. 당이 하고 싶은 얘기를 문자 폭탄보다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니까 오해가 생겼다. 하나의 예를 든 건데 그거 가지고 그래도 제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점잖은 언어 많이 쓰겠다. 김진욱 전 대변인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 문제인데요. 글쎄,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기간입니다.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나 그 후보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해의 폭을 갖추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도 여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좀 조심성을 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을 상대가 계속 오해해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상대가 내 얘기를 오해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다. 특히 전당대회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다. 굉장히 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기엔
좀 조심성을 좀 가진 게 좋다 생각되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소통의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라는 부분을 또 갖고 있습니다. 당의 시스템이 또 갖고 있고요. 그 시스템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투영이 되고 그 안에서 소통되고 또 그 안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일단 당 내에 있는 상황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만 새로운 걸 뭘 만드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재섭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쪽에서 비난하면 왜 내 발언의 진위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언론 보도 보고 잘못 이야기를 하느냐,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던데. 아니, 무책임한 지도자라는 것을 뭐 방증하는 것이죠. 저는 그 지도자라고 하면 그래도 모든 것에 대한 책임질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 발언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 그것은 다 언론 탓, 그것은 국민의힘의 탓, 나를 공격하려는 정치적 프레임, 다 남의 탓을 하게 되면 도대체 민주당은 언제 쇄신하고 언제 개혁하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은 언제 그러면 나아지겠습니까? 저희가 사법 리스크라는 이름 때문에 이재명 의원의 사실은 이 막말 리스크들이 늘 가려진 면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 사법 리스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국민의힘이 공격은 하겠지만 더 추가된 무언가가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재명 의원의 막말 리스크는 앞으로도 야당 대표가 되더라도 계속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욕설 플랫폼 만들자는 것도 사실은 자신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만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두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니 민주당에서도 당원 당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당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절차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욕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가장 많은 욕설을 보냈을 때가 언제냐면 이른바 초선 오적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5명의 초선 개혁 의원들을 향해서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을 했다고 문자 폭탄을 하고 재보선 패배 이후에 그렇죠. 그 사과하는 성명 그리고 발표했을 뭐 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왜 세게 밀어붙이지 않느냐고 당원들이 나서서 공격을 하든, 그러니까 사실 문자 폭탄, 욕설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결코 좋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만 소통할 수 있는, 내 말만 들어주는, 그리고 언론이 건들지 않는 우리만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나의 팬덤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은 야당 대표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까지 또 강하게 얘기하시니까는 뭐 어떻습니까? 지금 구도는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우세한 뭐 구도라는 거죠, 아직은? 네, 아직까지는 뭐 지금 당내에서 전당대회가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개시가 됐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막말 리스크라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께서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사려 깊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하다 보면 이게 그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막말 리스크라고 말씀 주신 부분은 좀 제가 부동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 당의 그 전당대회에서 가장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단일화지 않습니까? 예. 그 단일화 과정 중에서는 상당히 상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에 나오는 얘기들을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그렇게 침소봉대에서 만들어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